캔버스 위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걸까? 늦가을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갤러리 은 바깥 세상의 소란과 완벽히 차단된 듯 고요했다. 통유리 외벽 너머로 보이는 새하얀 내부 공간은 현실이라기보다 잘 꾸며진 무대 세트 같았다. 미니멀하게 배치된 작품들, 그 위로 정교하게 쏟아지는 조명, 발걸음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카펫 바닥. 공기마저도 값비싼 향수처럼 은은하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낡고 물 빠진 검은색 후드티에 여러 군데 찢어진 청바지, 발목까지 오는 낡은 컨버스 운동화는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독 도드라졌다. 한쪽 귀에는 은색 피어싱 여러 개가 반짝였고 묵지 않은 머리카락 사이로 언더컷 부분에 희미한 푸른색 염색이 언뜻 보였다. 어깨에 둘러맨 천 가방은 형태를 잃고 축 늘어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곳 갤러리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어울리려 애쓰지 않는 듯한 자유분방하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주변을 빠르게 훑는 시선은 차분했고 곧장 전시장 중앙으로 향하는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하은, 25. 온라인에서는 반디라는 예명으로 더 알려진 얼굴 없는 디지털 아티스트. 오늘은 그녀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전통화가 서정원의 특별 전시 마지막 날이었다. 그의 대표작 어머니의 저녁상 앞에선 하은의 눈빛이 깊어졌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붓터치,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있는 색감. 하은은 숨을 죽이고 캔버스 위 시간의 흔적들을 더듬었다. 디지털 화면 속 픽셀과는 전혀 다른 질감이었지만 그 안에 응축된 시간과 감정의 밀도는 어쩐지 닮아 있었다. 저기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하은의 몰입을 깨뜨렸다. 고개를 돌리자 최고급 맞춤 정장을 각 잡히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포마드로 넘겨져 있었고 값비싼 안경 너머의 눈빛은 하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갤러리움의 큐레이터 박선우였다. 작품 감상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관람객들 동선에 방해가 됩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톤에는 명백한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저희 갤러리는 아시다시피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하은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말을 흐렸다. 하은은 이런 시선과 말투에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초기 자신의 디지털 아트가 진짜 예술이 아니라며 무시당했던 기억들. 그래서 반디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오직 작품으로만 평가받길 원했던 시간들. 그녀는 속으로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시선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이곳 고급 예술의 성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네, 죄송합니다. 하은은 감정을 누르고 짧게 대답했다.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깨져버린 몰입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박선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하은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 옆에 놓인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은은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다. 박선우 큐레이터는 하은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인 어조였다. 서정원 화백의 작품 세계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유료입니다만. 은근히 그녀의 무지를 조롱하며 금전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말투였다. 하은은 어이가 없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림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방문객이 빨리 사라져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박선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감상하는 것을 선호해서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선우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그는 혀를 차는 소리를 내며 돌아섰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다른 작품 앞에 서서 여전히 하은 쪽을 곁눈질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갤러리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그때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서정원 화가님 작품 좋아하시나 봐요? 고개를 돌리자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가슴에는 김아라, 인턴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박선우와는 전혀 다른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이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방금 전 박선우에게 받은 불쾌감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턴의 눈빛에는 자신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네, 특히 이 작품이요. 하은은 다시 어머니의 저녁상을 가리켰다. 저도 이 그림 정말 좋아해요. 아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슬프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함 속에 깊은 고독이 숨어있는 느낌이죠. 마치 잘 압축된 픽셀 데이터 같아요. 수많은 시간과 감정들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 응축되어 있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아티스트로서의 시각을 드러냈다. 픽셀 데이터요? 아라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정말 신선한 비유인데요. 그녀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박선우가 던졌던 배경 지식객, 운운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었다. 붓터치 하나하나가 마치 독립된 픽셀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까이서 보면 거칠고 투박한데 멀리서 보면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를 이루잖아요. 디지털 이미지랑은 정반대인데 결국 본질은 통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하은은 오랜만에 자신의 예술적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라의 반짝이는 눈빛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우와, 작가님, 설명 정말 잘하시네요. 아라가 감탄사를 연발했다. 혹시 미술 전공하셨어요? 하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비슷한 거라고 해두죠. 두 사람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선우의 심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라를 향해 손짓했다. 김아라 씨, 이쪽으로 잠깐 와봐요. 아라는 깜짝 놀라 박선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아라는 하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종종 걸음으로 박선우에게 다가갔다. 인턴은 VIP 응대 준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박선우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저런 행색도 불분명한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우리 갤러리 수준 떨어뜨릴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큐레이터님. 그분이 작품에 대해 너무 독특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아라는 변명하려 했지만 박선우의 차가운 눈빛에 말꼬리를 흐렸다. 됐고, 어서 가서 라운지 정리나 확인해요. 잠시 후에 이 회장님 사모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박선우는 아라를 쏘아붙이고 다시 하은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역시 수준 낮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듯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아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라운지 쪽으로 향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하은 쪽을 돌아보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가 보여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독특한 시각은 아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저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박선우의 권위적인 태도 앞에서 인턴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하은은 멀어지는 아라의 뒷모습과 그 옆에서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박선우를 번갈아 보았다. 짧게나마 느껴졌던 편안함과 즐거움은 다시 불쾌감과 피로감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정원의 그림을 눈에 담았다. 캔버스 위의 시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둘러싼 현실의 시간은 너무나도 각박했다. 갤러리를 나서기 전 하은은 입구 근처에 놓인 방명록을 발견했다.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아주 작고 흘림체에 가까운 글씨로 자신의 예명과 짧은 한 줄을 적었다. 반디, 서정원의 저녁상 위 시간의 픽셀들이 반짝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련 없이 갤러리움을 나섰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오히려 답답했던 갤러리 안 공기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하은은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청담동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익명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갤러리움 관장실. 관장은 박선우 큐레이터를 긴급 호출했다. 그의 표정은 다소 상기되어 있었다. 박 큐레이터,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네. 관장은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방금 전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물 넥서스 테크놀로지 CEO인 제임스 강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 넥서스 테크놀로지, 전 세계 IT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었다. 제임스 강은 뛰어난 사업가이자 알려진 바로는 상당한 수준의 아트 컬렉터이기도 했다. 박선우는 긴장하며 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임스 강 회장이 우리 갤러리를 통해 익명의 디지털 아티스트 반디와 접촉하고 싶다고 하네. 대규모 아트 테크 융합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걸세. Current part characters 6,870, total characters 7,813. 반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선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물론 들어본 이름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술계, 특히 디지털 아트 씬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익명의 작가. 작품은 경매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었고 평론가들은 그의 혁신적인 작품 세계에 대해 앞다투어 찬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박선우는 개인적으로 반디의 작품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진짜 예술은 캔버스와 물감 혹은 돌과 나무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디지털 아트는 그저 기술적인 유희일 뿐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넥서스 CEO의 직접적인 제안이라니. 이는 갤러리움의 위상을 단번에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반드시 반디를 찾아내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게. 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전시 계약이 아니야. 우리 갤러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디를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해. 네, 관장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선우는 표정을 관리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반디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성별, 나이, 국적은 물론이고 본명조차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런 작가를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그날부터 박선우의 반디 찾기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국내외 갤러리 관계자들, 미술 평론가들, 아트 딜러들, 심지어 해커에게 의뢰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다. 반디는 마치 유령처럼 온라인상에 남겨진 몇 개의 작품 이미지와 인터뷰 기록 외에는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관장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박선우는 초조함과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러다가는 어렵게 쌓아올린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를 짓눌렀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반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최근 몇 달간 갤러리움을 방문했던 기록들을 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반디가 익명으로 갤러리를 방문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수많은 이름과 연락처들, VIP 고객 리스트, 단체 관람객 명단, 눈이 빠질 듯 서류를 뒤지던 그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서정원 화가 특별전 마지막 날의 방명록이었다.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말이나 감상평이 적혀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기록이 하나 있었다. 아주 작고 흘려 쓴 글씨, 반디. 서정원의 저녁상 위 시간의 픽셀들이 반짝였다. 반디? 설마. 박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유명한 작가가 이런 허름한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의 픽셀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디지털 아티스트다운 독특한 감상평이었다. 그는 기록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서정원 전시 마지막 날 오후. 그날 유독 신경 쓰였던 방문객이 한 명 있었다. 낡은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 파란색 언더컷 머리. 자신의 무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 젊은 여자. 설마 그 여자? 박선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런 허름한 행색의 젊은 여자가 미술계를 뒤흔드는 스타 작가 반디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의 픽셀이라는 구절과 그 여자가 인턴 아라에게 했던 말이 묘하게 겹쳐졌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근무했던 인턴 김아라를 호출했다. 김아라 씨. 박선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 애쓰며 물었다. 혹시 서정원 화가 전시 마지막 날 오후에 좀 특이했던 방문객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라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네, 큐레이터님. 혹시 그때 그 파란 머리 여자분 말씀이세요?
박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맞아요.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아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박선우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제가 그분이랑 서정원 화가님 그림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박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아라는 움찔하며 대답했다. 그분이 어머니의 저녁상 그림을 보시면서 붓터치가 마치 잘 압축된 픽셀 데이터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림 속 시간의 픽셀들이 반짝이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듣기엔 정말 놀랍고 신선한 해석이었는데. 시간의 픽셀. 박명록의 글귀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선우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반디, 파란 머리, 시간의 픽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후줄근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바로 자신이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던 익명의 천재 작가 반디였다는 사실.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편협함,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관장의 압박, 눈앞에서 놓쳐버린 일생일대의 기회.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며칠 전 그 여자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다. 동선을 비켜달라 했던 말, 드레스 코드를 운운했던 말,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조롱했던 말. 그리고 인턴 아라에게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부메랑처럼 날아와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끝났다. 박선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만약 이 사실이 관장 귀에 들어간다면? 아니, 제임스 강 회장이 알게 된다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큐레이터님, 저 잠시 밖에 다녀와도 될까요? 아까 그 파란 머리 작가님이 다시 오셨는데 저한테 뭘 전해주러 오셨다고 해서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다시 왔다고요? 박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이 타이밍에? 그는 아라를 밀치다시피 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갤러리 로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고 사과해야 한다.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이하은이 서 있었다. 여전히 자유분방한 느낌은 남아있었지만 이번에는 깔끔한 검정 터틀넥 스웨터에 세련된 와이드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지난번에 낡은 천가방 대신 심플한 디자인의 가죽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언더컷 부분의 파란 머리카락은 여전히 살짝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정돈되고 시크한 인상이었다. 하은은 자신을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온 아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드로잉 작품이 담긴 듯한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라는 봉투를 받아들고 연신 감탄하며 하은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고 하은은 옅은 미소를 띤 채 대답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 주변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박선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정말 반디라고?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확신이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아라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은의 앞을 막아섰다. 박선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창백하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하지만 혹시 반디 작가님 맞으십니까?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불신, 후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로비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아라는 눈을 크게 뜨고 박선우와 하은을 번갈아 보았다. 반디 작가님이라고? 설마 며칠 전 그 파란 머리 여자가? 하은은 박선우를 잠시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박선우는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하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맞습니다만.
낮고 차분한 목소리,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긍정은 박선우에게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박선우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휘청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거의 비굴할 정도로 깊숙한 각도였다. 자, 작가님, 제가 정말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감히 작가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허리를 숙인 채 말을 쏟아냈다. 저희 갤러리와의 협업을 넥서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강 회장님께서 직접 작가님과의 아트 테크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디 제발. 변명과 제안, 사과가 뒤죽박죽 섞여 쏟아져 나왔다. 그의 모습은 처절했지만 어딘가 우스꽝스러웠다. 며칠 전에 그 오만하고 권위적인 큐레이터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은은 그의 구차한 사과를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마침내 박선우의 말이 잦아들었을 때 하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박선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절망감이 어렸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감정적인 동요는 느껴지지 않았다. 박 큐레이터님 덕분에 저도 중요한 걸 다시 깨달았으니까요. 네, 그게 무슨 이런 곳에 제 그림이 걸릴 일은 없을 거라는 제 편견 말입니다. 하은은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작품이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에게 평가받고 소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박선우를 지나 갤러리 전체를 향했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공간. 진정한 가치보다는 겉모습과 이름값에 더 열광하는 사람들. 그리고 넥서스와의 협업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하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제 작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박선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 하은은 더 이상 박선우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대신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에 굳어있는 아라에게 다가갔다. 아라 씨. 하은은 아까 전해주려던 작은 종이 봉투를 아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봉투 안에는 하은이 직접 그린 작은 드로잉 작품이 들어있었다. 며칠 전 아라 씨 덕분에 잠시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작가님. 제가 뭘... 아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다. 자신이 그 유명한 판디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순수한 시선, 잃지 말아요. 하은은 아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이걸로 연락해요. 그녀는 자신의 비공식 이메일 주소와 SNS 계정이 적힌 작은 메모지를 아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아라에게만 열린 작은 가능성의 문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라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다. 하은은 아라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갤러리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자동문이 다시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는 가을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갤러리 로비에는 무너진 표정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박선우와 하은이 준 드로잉과 메모지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 아라만 덩그러니 남았다. 값비싼 예술품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느껴졌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공허함과 씁쓸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박선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하은이 떠난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끔찍한 악몽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손바닥에 흥건한 식은땀과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심장의 두근거림이 이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겉모습이라는 얄팍한 기준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그것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예술계의 빛나는 재능을 함부로 재단하고 무시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관장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제임스 강 회장에게는 또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라를 보았다. 아라는 여전히 하은이 준 작은 드로잉을 소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그림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박선우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언어일지도 몰랐다. 아라는 박선우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의 소심함이나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큐레이터님. 아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저는 방금 그 작가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박선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라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예술은 겉모습이나 이름값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가치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아라는 조심스럽지만 자신의 소신을 담아 말했다.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아라는 박선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해 보였다. 하은과의 짧은 만남은 그리고 박선우의 추락을 목격한 경험은 이 젊은 인턴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어떤 성장의 씨앗을 심어준 듯했다. 박선우는 텅 빈 로비에 홀로 남겨졌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된 고가의 예술품들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힘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 대한 당연한 대가일지도 몰랐다. 갤러리 밖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한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다. 박선우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부당한 시선과 제한에 당당히 맞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아라에게 건넨 메모를 떠올렸다. 그 순수하고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인턴에게 작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쩌면 아라는 이 각박하고 편견 가득한 예술계에서 자신처럼 상처받지 않고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은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오후 시간이 꽤 남아 있었다. 오늘은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셈이었다. 그녀는 잠시 어디로 갈지 고민했다. 작업실로 바로 돌아갈까? 아니면 오랜만에 다른 갤러리나 미술관을 둘러볼까? 문득 서정원 화가의 그림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의 저녁상. 그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캔버스. 그 그림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감동과 몰입의 순간. 박선우의 방해로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 그래, 다른 곳에 가보자. 하은은 발걸음을 옮겼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 대신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장소를 찾고 싶었다. 어쩌면 인사동이나 삼청동의 작은 갤러리들 혹은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숨겨진 공방들이 좋을지도 몰랐다. 겉모습이나 이름값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작품 그 자체와 교감할 수 있는 곳.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반디의 비공식 SNS 계정에 짧은 글을 남겼다. 얼굴 없는 작가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오늘 캔버스 위에서 반짝이는 시간의 픽셀들을 보았습니다. 진짜와 가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잠시 길을 잃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술은 평가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공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팬들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철학적인 메시지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은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평온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느끼느냐일 테니까. 한편
갤러리움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결국 관장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관장은 불같이 화를 냈고 박선우는 정직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았다. 큐레이터로서의 실권은 대부분 박탈당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갤러리 내부에서는 그의 오만하고 편견 가득했던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관장은 고민 끝에 인턴 김아라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젊은 작가 및 신진 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새로운 팀에 배치했다. 하은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아라의 순수한 열정과 편견 없는 시각을 높이 산 결정이었다. 물론 아직 경험은 부족했지만 관장은 아라에게서 갤러리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가능성을 보았다. 아라는 갑작스러운 기회에 어리둥절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하은이 남기고 간 말을 떠올렸다. 순수한 시선 잃지 말아요. 아라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겉모습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소중한 가치를 놓치는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하은이 건네준 이메일 주소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언젠가 그녀의 작업실에 방문해도 될지 조심스럽게 묻는 메일을 보냈다. 며칠 후 아라는 하은으로부터 짧지만 따뜻한 답장을 받았다. 언제든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작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아라는 그 메일을 읽으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답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초대장과 같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갤러리움은 여전히 청담동의 고급 갤러리로서 명성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변화의 움이 트고 있었다.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가 기획되기 시작했고 방문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모든 방문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박선우는 여전히 갤러리에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겸손해졌다. 그날의 사건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고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가 진정으로 변화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은 사라진 듯 보였다. 그리고 이하은, 아니 반디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 없는 작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후드티와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가끔 청담동 거리를 걷기도 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예술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그녀는 갤러리 앞을 지나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곳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을 아라를 생각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자유롭고 당당했다. 캔버스 위든 디지털 화면 위든 혹은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든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의 픽셀들을 끊임없이 반짝이며 나아갈 것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김아라는 갤러리 한쪽 벽면에 새로 걸린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디지털 프린팅과 아크릴 물감을 혼합한 독특한 기법의 작품이었다. 작가는 ARA라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선하고 대담한 에너지는 아라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푸른색과 검은색이 강렬하게 대비를 이루는 추상적인 이미지 속에서 마치 숨겨진 코드처럼 작은 픽셀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작품 정말 인상 깊네요. 옆에 서 있던 동료 직원이 말을 걸었다. 신진 작가 발굴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선정된 작품인데 반응이 꽤 좋아요. 특히 젊은 컬렉터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품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작품 설명란에는 작가 노트가 짧게 적혀 있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나만의 색을 찾아서 모든 시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아라는 그 문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메모지를 만지작거렸다.
몇 달 전 반디 작가가 건네주었던 그 메모지였다. 그날 이후 아라는 용기를 내어 하은에게 연락했고 몇 번의 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그녀의 개인 작업실에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하은의 작업실은 그녀의 겉모습처럼 자유분방하면서도 내면의 열정과 섬세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아라는 하은과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은은 아라에게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따뜻한 격려와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어주었다. 아라 씨 안에도 반짝이는 픽셀들이 있어요. 하은은 언젠가 아라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자신만의 색깔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의 기준이나 시선에 갇히지 말고 마음껏 펼쳐봐요. 하은의 격려에 힘입어 아라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을 다시 꺼내들었다. 학부 시절 이후 놓았던 붓을 다시 잡았고 디지털 드로잉 툴을 배우기 시작했다. 갤러리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과 하은에게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갤러리 음의 신진 작가 발굴 프로젝트에 ARA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출품했고 당당히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걸린 작품은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물론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안에는 아라 자신의 이야기가, 그녀가 발견한 시간의 픽셀들이 담겨 있었다. 정말 멋진데요, 아라 씨. 어느새 다가온 박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표정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어딘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작품을 감상하더니 아라를 향해 돌아섰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작가네요. 축하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큐레이터님. 아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그 앞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때 갤러리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 하지만 이번에는 모자를 쓰지 않아 언더컷의 파란 머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라의 작품 앞에 서서 가만히 그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하은에게 다가갔다. 작가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은은 아라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라 씨 첫 전시인데 당연히 와봐야죠. 축하해요. 그녀는 아라의 작품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감상했다. 정말 멋지다. 아라 씨만의 색깔이 느껴져요. 특히 이 푸른색 아주 강렬한데요. 다 작가님 덕분이에요. 아라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작가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아라 씨의 힘이에요. 하은은 아라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 이제 시작이네요. 앞으로 더 멋진 작품들 기대할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하은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사람 혹시 반디 작가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실물 처음 보네. 하지만 하은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라와의 대화에 집중했다. 박선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부러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후회 같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더 이상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다. 하은은 아라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다른 작품들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예리한 관찰력으로 작품들을 꼼꼼히 살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투명한 보호막 안에 있는 듯 보였다. 한참 후 하은은 갤러리를 나설 준비를 했다. 아라가 그녀를 입구까지 배웅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작가님. 아라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했다. 별 말씀을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서로에게 좋은 영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럴게요. 하은은 아라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갤러리 문을 나섰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투명한 하늘. 오늘은 왠지 세상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다. 갤러리 움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는 분명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다.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겉모습 너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자신의 색깔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은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정원 화가의 묵직한 붓터치와 아라의 반짝이는 푸른색,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또 다른 시간의 픽셀들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과 오해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은 통하고 예술은 길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갤러리움에서는 경계를 넘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었다. 이 전시는 놀랍게도 반디와 ARA 두 작가의 2인전으로 기획되었다. 전시장 입구에는 두 작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익명의 스타 작가와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신진 작가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갤러리는 개막 첫날부터 수많은 관람객으로 붐볐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전시장 내부는 두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반디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정교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미지와 사운드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그 맞은편에는 AR, 즉 기마라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과감해진 색채와 구도, 디지털 프린팅 위에 직접 덧칠한 아크릴 물감의 거친 질감이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가 된 강렬한 푸른색은 반디의 작품 속 빛나는 픽셀들과 묘하게 공명하는 듯했다. 개막식 날, 하은과 아라는 나란히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하은은 여전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신 음성 변조와 아바타를 활용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깊어진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다. 아라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신진 작가답지 않은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Current Parkers, Jivifad, Total Characters, 3333-503. 두 분의 작업은 매체도 스타일도 상당히 다른데 이번 전시를 함께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하은 아바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아라 작가님의 작품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에너지와 순수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어 아라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반디 작가님은 제게 단순한 멘토를 넘어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용기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죠. 이번 전시는 저에게 큰 영광이자 도전입니다. 두 세계가 만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솔한 답변에 기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전시장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편 전시장 한쪽 구석에서 박선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갤러리움의 큐레이터가 아니었다. 지난번 사건 이후 결국 책임을 지고 갤러리를 떠나 지금은 작은 미술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초대장을 받고 조용히 전시장을 찾은 터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에게 만감이 교차하게 만들었다. 불과 1년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미술계의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특히 아라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인턴 시절의 어리숙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박선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단순히 일생일대의 기회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이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이 아닌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전시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두 작가를 향한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이름값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지도 몰랐다.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반디와 ARA의 이 인전은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그의 최고의 전시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특히 두 작가가 보여준 서로 다른 매체와 스타일의 조화,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의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전시 마지막 날, 하은과 아라는 텅 빈 전시장에 단둘이 남았다. 작품들은 모두 철수되었고 하얀 벽만이 휑하게 남아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아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반디 작가님과 함께 전시를 하게 되다니요. 꿈이 아니에요. 아라 씨가 스스로 이뤄낸 거죠. 하은은 웃으며 아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즐거웠어요. 저야말로 영광이었죠. 아라는 진심으로 말했다. 작가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따뜻한 신뢰와 동료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제 슬슬 가볼까요? 하은이 먼저 제안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갤러리 문을 나섰다. 어느덧 해가 지고 청담동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가벼웠다. 그들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에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은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밤하늘 위로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무수한 픽셀들처럼.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편견과 장벽이 존재하지만 그 너머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들이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빛을 더해가는 것이라고. 그녀는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아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라 역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빛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예술적 영감들이 움트고 있었다.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함께 세상을 향해 자신들만의 반짝이는 픽셀들을 쏘아 올리며. 갤러리 내 후일담. 반디와 에에의 성공적인 2인전 이후 갤러리 은 확실히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관장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받아들였다. 젊고 실험적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디지털 아트나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기획되었다. 방문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강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김아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신진 작가팀의 팀장으로 승진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하은에게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갤러리 을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진정한 예술적 교류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갤러리 은 청담동의 깐깐한 고급 갤러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다. 박선우의 그 후 갤러리를 떠난 박선우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 재기를 모색했다.